안녕하세요. 청명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이며 하루에 약 42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지금 불행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멘탈은 가장 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존감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 낮아진 자존감은 내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탠리 쿠퍼 스미스 박사 1738명의 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소년들의 특성.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형성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내가 소중하고 가치로운 사람이구나.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구나 라면서 자존감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소년들의 특성 간단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낮은 자존감의 아이보다 칭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이건 단순한 거죠. 단순하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부모에게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부모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당신이 지금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자존감이 낮고 쓸데없는 똥꼬집, 자존심만 세다는 것은 그동안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질적인 자기 비평. 하여간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자꾸 낮게 평가한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본다.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고질적인 자기 비평, 낮은 자존감. 이런 유형은 실패는 성취감을 잘 기억 못한다.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열심히 공부를 잘했는데 수능시험 한번 못 봤다고 해서 난 인생 끝이야. 난 쓰레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떤 결과나 어떤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이제 판단해버린다. 두 번째, 이제 고질적인 자기 비평. 바보, 멍텅구리, 못난이, 이기주의자, 겁쟁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주 말한다. 이런 단어들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말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스스로를 미천한, 부족한, 나약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 비난은 항상 정당화된다. 참 이거 슬픈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비난을 자주 듣게 되면 너 이 바보야 왜 이거밖에 못해? 네 친구는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성격이 소심해?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마, 놀지마, 공부해.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난 널 믿을 수가 없어. 넌 왜 엄마를 실망시켜? 그런 식으로 부모가 비난을 자꾸 하게 되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멍청인가봐, 난 쓰레기인가봐, 난 돌대가리인가봐, 난 노력해도 안 되는가봐, 난 구제불능인가봐, 난 해도 안 돼, 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난 무가치해 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 네, 정당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를 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를 죽일 듯이 욕하고 겁박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정당화된다,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인데 왜 내가 백조가 되겠는가? 나는 태생부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좋은 감정을 깨는 심리적인 깡패이다. 이제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해버리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그 하나의 감정이 그 모든 것을 박살내버리는 깡패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바보 같아.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내적인 비평가는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이용한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내적인 비평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리에서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고 야 힘들어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소리도 들릴 수 있고 하지마 너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이 바보야 이렇게 안에서 들리는 거를 더군다나 이게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들리는 것을 내적인 비평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적인 비평가는 결국은 과거의 기억을 이용한다.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소리들 칭찬을 들었느냐 비난을 들었느냐 이 과거의 어떤 기억의 판단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즉 과거에 내가 칭찬을 많이 못 받으면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면 결국은 내면의 소리도 온통 비난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나의 그런 부정적인 심리가 고착화된다. 이거는 나의 자존감을 형성시켜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런 어떤 교육이나 학습으로 인해서 내 심리, 자존감이 형성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로부터 내가 올바르게 배워서 자존감을 높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에 기울이고 믿어버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묵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너무 비난받는데 부모로부터 잔소리를 받고 이 사회로부터 자꾸 칭찬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것에 최면에 걸려버렸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대처하는 멘탈을 배우지 못했다. 즉 자존감이 약해져 버렸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자기 비평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난 널 믿어.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자기 자신을 비평하면 결국은 우리의 멘탈은 박살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나를 존중하는 삶이라는 곳에서 나사니엘 브랜든이라는 작가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제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고 화내고 막 언성을 높이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이간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어하고 더 즐겁게 놀고 싶어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올바른 정서와 감정을 나누려고 자꾸 노력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당연히 좋아요. 사람과 쉽게 다투지 않아요. 금방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으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욕망도 줄어들고 성취욕도 줄어든다.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약해져 버려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높으면 자꾸 이으려고 해요.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심리적으로 두려워져요. 그리고 심리가 약한 어린 아기가 벌벌 떠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축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 또한 약해진다.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내 자신도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사람은 무서워.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를 잔소리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선생님처럼, 나를 왕따시킨 친구처럼 저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난 내 자신도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이 부정적으로 빠져든다. 이 내용은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래서 요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린 아이 때 형성이 된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자존감은 거의 3살에서 5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린 아기였을 때 그때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른 아기일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절대적인 자존감의 형성을 시키게 된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전달되는 경우, 넌 왜 이렇게 칠칠칠맞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이렇게 잘 못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전달되는 경우,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고 엉뚱한 행동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야단을 치게 되면 이 아이는 무시당하는 거죠. 나는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구나. 내 감정과 행동이 엄마나 아빠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구나. 이렇게 하지도 않겠죠. 주변 사람들이 부모가 아이를 놀리거나 비웃는 경우, 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에이 이거 바보 넌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무시하듯이 말하는 경우, 아이의 감정이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 요즘에 이제 부모들이 지나치게 학습 욕구가 많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버리면 아이의 감정이나 태도는 자동적으로 무시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은 부모는 대체적으로 자녀의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못 갖게 돼요. 그래서 인성을 교육시키지 못한다. 또 하나, 아이와 진실된 소통을 하지 못한다. 감정 전달이 안 된다. 즉 이 말은 그 아이는 자존감이 약해지게 된다. 창피나 벌로써 아이를 통제하려는 경우,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말 안 들으면 팬티만 입게 하고 그 집 밖에 이제 보내버리고 그런 적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벌 주기 위해서 뭐 오줌을 싸게 되면 이제 뭐 머리에다 뭐를 쓰고 밖으로 이제 나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가 창피하게끔 아니면 벌로써 아이를 통제하려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진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여 자만심을 키워서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나친 사랑의 부작용인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이고 과잉 보호죠. 온실 속의 화초는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지나칠 정도로 자식을 과잉 보호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진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아이에게 비싼 학원도 보내주고 여행도 많이 보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비싼 명품 옷도 입게 해줬는데 이 아이가 왜 저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존감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은 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근데 이거는 아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과잉 보호에 의한 지나친 집착이었다. 즉,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 가면에 치중하게 됐다. 아이를 규칙 없이 모순되고 혼돈되게 기르는 경우, 이건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정확한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되지가 않아요. 부모 자신도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버리고 이땐 이러고 저땐 저러고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식에게 칭찬해주고 부모가 기분이 나쁠 때는 뭐 욕을 해버리면 근데 아이는 있는 그대로 존중을 못 받게 돼요. 그럼 부모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버리면 이제 사회공포증, 발표 불안, 자꾸 남을 의식하게 돼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의 성품을 부정하는 경우, 아이의 합리성을 혼란시키는 경우, 이게 무엇이든지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자기 스스로 소중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주입하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살결인 눈빛으로 쳐다본다든지, 매일 화를 낸다든지, 매일 욕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한다든지, 공부를 잘하면 칭찬해주고, 공부를 못하면 비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그 아이의 멘탈은 붕괴된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아주 잘하고 말도 아주 잘 듣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요즘에는 중학생 때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부모에게 오히려 욕을 하거나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등 이런 일탈이 심해진다는 거죠. 설령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는 결국 터지게 됩니다. 반인격 어떤 사회장애 같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문제가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 공포를 자꾸 주입하면 공격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불안, 분노, 공격을 나보다 약한 사람, 약자에게 퍼부어버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는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 집에서만 오면 폭도가 돼버리고, 술 안 먹을 때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망나니가 되는 경우에도 이런 심리하고 연결되어 있다. 평상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한다.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경우 부모가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자존감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특히 성추행, 성희롱.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어떤 성적인 학대, 성적인 그 언어, 성희롱과 같은 문제에 어떤 겪게 돼버리면 그게 부모로부터 아니면 일가 친척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이런 부정적인 성적인 희롱을 겪게 돼버리면 이때는 영혼이 파괴된다 그래요. 이미 자기의 그 자존감은 이미 무너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는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 내용은 다 다르지만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국 원인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나의 집착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고, 부모의 집착이나 욕심이나 부모의 잘못된 감정, 어리석음에 의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분이 좋고 정답이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통이자 괴로움이자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줬는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 말 안 들어줬잖아. 나는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나를 사랑해주길 바랬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정열적이고 사랑이 흘러넘쳐 나옵니다. 그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언제나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즉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단순한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정직해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떠한 걸 하더라도 정열적이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칭찬을 받았을 때는 결국은 자존감이 연결되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는 셀프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거죠. 자기의 삶을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라 하면서 자기를 자꾸 저평가한다는 겁니다. 약물 남용, 자살, 이 살인과 같은 것은 결국은 이제 기분이 저조한 것은 자존감이 낮은 것과 같다. 이제 이 말은 이제 좀 언어 표현이 좀 이게 잘못되어 있지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약물 남용, 술과 어떤 담배에 중독,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자살의 어떤 마음이 되고 오히려 또 누군가를 살인을 할 정도까지도 된다. 결국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막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버린다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쉽게 해쳐버리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을 때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은 삶 자체가 항상 무난하고 건강한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게 돼요. 싸우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마구잡이로 짓밟아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인생의 5, 6년 동안 어린이의 자존감은 전적으로 가족에 의해 형성된다. 참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행이 될 수도 있겠죠. 좋은 부모, 좋은 어떤 가족을 만나면 훌륭한 어떤 자존감과 인성이 이제 만들어지지만, 좀 불행하게도 어떤 매일 부부가 싸우거나 어머니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한다거나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화를 내고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존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그 자존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설령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스리면서 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자존감을 키울 수는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참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존감하고 이제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자신감,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오히려 고집만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높습니다. 또 하나,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그 긍정은 사실 이 자존감에서 형성이 돼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감정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세상을 약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또 열정이 넘친다. 그래서 집중력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마음이 항상 평온하고 안정돼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마음이 따뜻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쉽게 용서하고 이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된다. 물론 이 내용처럼 이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은 어차피 부족하고 결핍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성인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성각자들이나 수행자나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가 이런 자존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태어났고 부족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족한 자존감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어떤 부족한 자존감을 채우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노력한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자존감의 개념을 놓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기를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칭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았다라면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의 내면의 소리는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간단한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심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쓴 책 진짜 마음, 가짜 마음을 읽어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